안녕하세요. 큰고래 TV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는 28년째 재건축 대호로 꼽히며 30평형하고 34평형이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근데 34평형이 이번에 나왔고요. 14층 건물 중 12층입니다. 12층. 해당 물건은 이 음마아파트가 보면은 그 동별로 층별로 퀄리티가 다 틀리고 단가표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상당히 공시가격 또 제일 높은 곳입니다. 감정 가격은 공매 감정 가격은 27억 7천만 원으로 6월 10일하고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인터넷으로만 합니다. 온비다라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그 내가 낙찰 금액을 기재해 가지고 인터넷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100%그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요. 해당 물건을 강점을 잠깐 보시면은 소개를 하기 전에 강점이 있어요. 항상 만년 재건축 대호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이 강남구 대치동. 이 공매나 경매를 할 경우에 좋은 게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으로 되는데,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호로 꼽히고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거의. 그다음에 이후 이것이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향후 가치는 아마 지금 27억, 26억, 25억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재건축이 돼서 완두고 난공대하고 다시 입주를 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넘사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하게 된 거는 현재 가격이 제일 싸다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강남구 대치동, 교통 편의성은 제 영상에 나오지만은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에 지하철역이 한 7개가 있어요.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의 뭐 교통, 인프라, 접근성은 매우 좋다. 또한 이 아파트를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은, 그것도 공매로 할 경우에는 낙찰 받으면은 토지 거래 허가제를 나쁜 말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꼭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입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제 영상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최초의 분양자가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저기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상속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국세청에서 이 물건을 공매를 하기 위해서 대의로 대신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국내에 계시고요. 한 분은 외국에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국세청에서 오랜 상속세 체납이 돼서 경매를 넣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한테 안 되니까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한테 상속 대의를 등기한 다음에 이번에 경매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아셔야지만이 추후 일하실 때, 낙찰 받을 때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매 물건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매권은 2024-03255-001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 23동 1201호예요. 대지권은 53.9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07.24제곱미터입니다. 34평형. 지금으로 말하면은 84제곱미터입니다. 원칙 100% 인터넷 입찰입니다. 온비드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시는 거고, 그러려면은 인증서가 있으셔야 돼요. 인증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사항이 어렵고 개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큰구례 경매 법원에 연락을 주시면은, 법인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대행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대리인 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 인증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 대리도 정확히 해 가지고 낙찰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입찰 일시는 2024년도 6월 10일 입니다. 오후 2 시부터예요. 10 시가 아닙니다. 2 시서부터 6월 12 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감정 금액이 최초 금액이 27억 7천만 원인데 이 이상을 쓰셔야 돼요. 이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쓰셔 가지고 1차에서 최고가를 쓰신 분한테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6월 10일 날 이틀 동안 해서 다음 2024년도 6월 13일 11시에 개찰을 했는데 이 시간에 이때 27억 7천에 입찰한자가 없으면은 일주일 후에 24년도 6월 17일 2시부터 2024년도 6월 19일까지 5시까지 2차가 됩니다. 2차는 1차보다 10%가 가감돼 가지고요. 24억 9,300만 원. 아마 여기서 아마 몰릴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많이 몰릴 텐데 혹시 2차에서 24억 9,300에서 경쟁이 심해서 1차인 27억 7천만 원 이상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그러면 내가 저기 앞에 있는 단지에 있는 부동산 가면은 26억 25억이면 사는데 뭐 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최초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이 물건은 강점이 있다고. 경매와 공매의 강점은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꼭 피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공매와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에 강남입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내가 낙찰을 받아서 등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강남구에 있는 거는 내가 매수를 하면은 입주를 해야 돼요.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경매나 공매는 입주를 안 하고 세입자나 임대를 줘도 됩니다. 그러한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몇 억을 더 주더라도 이러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공매와 경매를 찾는 분도 있고 저도 이렇게 해서 몇 건을 낙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돈이 2, 3억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공매나 경매를 찾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또한 공매는 일반적으로 경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권리 분석을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물건은 공매이기 때문에 이 캠코에서 임차인 분석을 안 합니다. 임차인 분석은 누가 하느냐? 명도 누가 하느냐? 인도 명령 누가 하느냐? 의뢰인, 낙찰자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차로 6월 10일이죠. 시간이 열흘 있습니다. 열흘 뭐 10일 있는데 요거를 사전에 임차인을 만나고 분석을 해서 이분이 보증금이 얼마고 낙찰 받으면은 언제든 나갈 거고 이러한 거를 사전에 공매는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렵고 저희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일 처리하시는 게 리스크도 줄이고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임차인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경매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져요. 내가 이걸 25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국세 상속 체납된 걸 가져가고 이 사람이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인트로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삼성세무서에서 대위 등기, 대신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등기를 해? 현재 최초의 소유자는 사망한 거로 돌아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현재 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을 받을 분들이 한 분은 한국에 계시고 한 분은 외국에 계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뭐 결과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속이 돼야 되는데 상속이 안 되다 보니까 세금 체납은 크고 상속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국세청에서 대의로 상속자를 찾아서 상속인들한테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면은 두 분한테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매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출이 없어요. 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 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5억에 낙찰이 돼서 의뢰인 낙찰자가 25억을 납부하면은 캠코에서 국세청에 상속세 다 납부하고 이자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현 세입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남는다. 남으면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상속세를 내야겠죠, 또. 그래갖고 그 현재 상속받은 분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또 이러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돈을 받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질문을 하셔야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 국가에서도 이 입찰자, 낙찰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을 받으려면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캠코에 제출을 해야지만이 캠코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배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말하면은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그러니까는 낙찰자가 너 나가. 그렇지 않으면 명도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서 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세입자는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일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경매 매수대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의뢰를 받으면은 저희가 현재 세입자를 만나서 원만하게 현재 임차 보증금이 얼마 있고 다 알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세 찬합한 거 플러스 세입자한테 돌아가는 거 하고 원만하게 끝까지 등기하고 입주할 때까지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전화 주시거나 그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로 부동산을 이 음마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큰고래 경매 법인에서 처리하는 건 뭐냐면은 명도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명도 소송은 뭐냐면은, 명도 소송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점유자,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점유자가 있을 경우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을 빠르게 인도받을 수가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통해 명도를 완료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왜? 낙찰자는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지만이 그걸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그런 걸 캠코에 제출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협상의 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 인도명령인데, 공매로 낙찰을 받은 후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점유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점유권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치가 있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일부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은 일부는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을 통해서 일처리를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해당 음마 아파트는 이 해당 물건은 이해관계자가 하자라 그러죠. 이해관계자가 적어요. 쉽게 말해서 단순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상속을 못했어요. 그래서 상속이 된 거고 등기를 한 거고, 거기에 따른 공매해서 이번에 음마아파트가 낙찰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나쁜 말로 빚잔치 하는 겁니다. 세금 낼 거 내고 현재 임차인 저 보증금 돌려줄 거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남으면 뭐 일부 다른 채권이 있으면 돌려주고, 신고한 게 근데 신고한 게 없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남으면은 현재 소유자들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캠코에서 배당을 하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 70%, 60% 정도 말씀드립니다. 왜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게 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강조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15분 동안
그 음아파트의 그 공매에 따른 재반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방송하시는 우리 시청자가 야 그러면은 구입을 할까? 예, 저는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게인 하면은 재건축의 대명사예요. 28년 동안 재건축 대어로 뽑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전 화면에 나왔지만은 주변에 7개가 아닌 10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공매는 시세보다는 감정이 좀 높아요. 왜냐면 채권자를 위해서 특히 경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경매와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인이 찾을 수 있다.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의무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를 불편한 사람, 이분들은 27억 실천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경험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하고 지금 친한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25억에 나는 25억에 2차 들어가 쓰자 했더니 이분은 28억 쓰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정이 있다. 스토리를 들어보니까는 뭐 자금 여력은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28억에 써가지고 1등을 하셨는데, 그럼 저 입장에서는 뭐 할렐루야죠. 뭐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계약이 된 성과가 있는데, 음마아파트는 현재 최고 50층에 3,800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라고 이제 언론에 나와 있고요. 가구당 평균 대지 지분이 79.86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대치동 재건축 단지 중에 사업성이 가장 높다는 이러한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것이 지금 전 재건축이 됐습니다. 재건축해 가지고 4년 후에 입주를 합니다. 그때 가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50억 될래나요? 그다음부터는 이건 넘사벽이죠. 쳐다볼 수도 없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을 되면은 DSR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트리트라는 또 단어가 또 붙는답니다. 그러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이 금융까지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이런 제2금융권까지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강남구의 송파구의 대치동 이런 아파트는 주택자금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2, 3억에 목숨 걸지 마시고 자금의 여력이 되신다면은 저희 큰고래 법원 경매에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서울에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도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큰고래 TV 유튜브 방송은 경매와 공매 그리고 대출 안내가 목적인데, 다른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이나 상황 설명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낙찰가 산정은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본인들의 노하우고, 솔직히 뭐 제가 그거를 100% 맞춘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추해가지고 의뢰인하고 했는데,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고요. 28년째 재건축 대어로 꼽히고 34평형이고, 그리고 14층 중에 12층 최고 노얄층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공매로 최저 입찰가가 27억 7천에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34평형이 24억 5천에서 25억 9천 사이에 거래가 되었다는 점. 이거는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80제곱미터 30평형은 22억 8,200이 그 22억이에요. 22억, 23억이 평균 현재 가격이고, 85제곱미터 34평형은 25억 5천이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80제곱미터는 21억 5천이 평균 가격이고, 23년도에 84제곱미터는 24억이 평균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음마아파트의 실거래 데이터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은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 물건을 많은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현금을 얼마나 에쿼티를 많이 가지고 접근을 해야가 이 물건을 가져가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마아파트를 현재 이 가격에 현재 1차에 27억 7천만 원인데 1차에서는 그러한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패스를 할 거고, 그렇다면은 2차로 간단 말입니다. 10%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상 낙찰 가격은,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오랜 노하우로 말씀드리면은 25억에서 27억 사이에 예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튜버, 이 부동산 유튜버 보면은, 경제 유튜버 뭐도 보면은 부정적으로 말을 해야지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관심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은 조금 안티도 많고. 그래서 현재 최근 이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공사비나 여러 인건비 문제로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남들이 조금 힘들어할 때, 남들이 지금 거절하고 관심 안 가질 때, 이때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금이 기회다. 지금 여러 가지 강남에 진입을 하고 싶으신데 어떤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은 이 물건을 잡으셔야 돼요. 저희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가 많은 대출이 필요하고 그냥 뭐 하나 더 살까?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거지. 그게 명답이에요. 그렇다고 뭐 지방에 있는 거 말고 위치가 좋다라면은 아파트는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끝에, 방송 끝에 말씀드리지만은 25억이나 27억 사이에서 사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위기는 기회다란 말이 있죠. 현재는 사업성도 낮아지고 조합 설립 위해 소송전도 돼 있고 재건축 투자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인건비로 인해서 온 언론 유튜브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요즘이다. 이럴 경우에 아주 대원입니다. 음마아파트 매수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